이거 혹시 이렇게까지 치열해질 줄 아셨나요? 아마 쉐보레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인터넷 반응 쩌는데 그럼 망하겠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판매량을 봐야 안다고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지난 5월 판매량 얼마 전에 보여드렸죠. 트릭스가 코나를 이겨버렸습니다. 심지어 거의 1000대 가까운 차이로 이겨버렸는데 이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코나는 전월 대비 1575대가 빠졌고요. 트릭스는 320대 넘게 증가했고 셀토스도 673대가 늘었습니다. 그냥 딱 보면 어떤가요? 코나에서 이탈한 소비자들이 셀토스, 트렉스, 니로, 아예 이런 차들로 옮겨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가격과 마케팅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은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쉐보레가 또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차인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GM한테는 조금 뼈아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야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죠. 그렇잖아요. 말리부 출시 이후로 얼마나 삽질을 많이 했나요? 잘 팔릴 만한 차도 안 들여오고 죄다 타깃층인 좁은 차만 들여오질 않나. 그나마 잘 팔릴 것 같은 차들은 가격하고 마케팅이 말아먹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격과 마케팅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준 차가 주인공입니다. 이코녹스인데요. 이 차는 이름만 들어도 기대치가 확 낮아지지 않나요? 말 그대로 실패의 아이콘. 미국 판매량은 미국 브랜드니까 자국에서 자국차가 잘 팔리는 건 알게 뭔가요? 한국에서 안 팔리는 차라는 사실이 미국에서 잘 팔린다는 사실 때문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그랜저가 한국에서는 1등인데 미국에서는 철수한 것처럼요. 안 팔린다고 안 좋은 차가 아니고 잘 팔린다고 무조건 좋은 차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시장에 맞지 않게 출시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면 편합니다. 실패의 아이콘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코녹스가 풀체인지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5년형이라고 하는데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또 망하겠네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트릭스를 봤잖아요. 말 그대로 마케팅과 가격으로 빛을 제대로 본 차가 사례로 남았고 현대차 본진에서 현대차를 이긴 쉐보레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기대치가 남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 쉐보레가 스포츠지랑 소렌토만한 차를 출시하면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2025년형이라고 하니까 빠르면 2024년쯤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트릭스도 소형, 트레일 블레이저도 소형 SUV니까 준중형이나 중형급 차가 와주면 굉장히 좋을 시기인데 마침 이코녹스가 풀체인지 된다는 거죠. 디자인도 트레버스랑 트릭스 그리고 트레일 블레이저 페리에 먼저 적용된 새로운 패밀리룩의 차체 크기도 당연히 커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이코녹스는 대체 왜 그랬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진짜 이 차는 마케팅과 가격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의 정석, 가이드라인 중에서도 주의사항 항목에 들어갈 만한 차라고 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였냐면 길에서 이 차를 보면 로또를 사야 한다는 말도 나왔을 정도입니다. 왜? 그만큼 안 팔렸으니까요. 히스토리를 보면 좀 황당하긴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반응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캡티바가 사골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캡티바 후속 모델이 필요하기도 했고 스포티지랑 소렌토급 다른 선택지가 있으면 좋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론들 때문이었는지 출시 직전까지는 경쟁 상대로 산타페랑 소렌토가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스펙이 공개되고 나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죠. 크기를 봤더니 소렌토보다 작네, 엔진을 봤더니 1500cc, 가격을 봤더니 소렌토급, 이러니까 갑자기 여론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렇지부터 시작해서 망하려고 작정했냐 이런 소리까지 들었죠. 그래서 그런 건지 어느 순간 경쟁 상대도 소렌토나 산타페가 아니라 조용히 QM6로 바뀌었고 이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선 대체 이 차는 뭔데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출시가 됐으니 잘 팔렸을 리가 있나요? 출시가 됐는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는지 이런 모든 게 소리소문 없이 말 그대로 관심을 1도 못 받는 차였습니다. 대체 이런 차가 아무리 풀체인지라도 기대할 점이 뭐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두 번째는 쉐보레와 한국 GM에게 아주 좋은 학습 능력이 있다는 게 이 차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의지가 없거나 개선의 의지가 없으면 예컨대 뭐래도 돈이 안 되는 시장이라면 그냥 도태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판매량 하락이 되고 철수의 명분이 되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좋지 않은 사례를 일부러 반복하는 거죠. 가격이 그게 뭐냐 해도 계속해서 그게 뭐냐 싶은 가격만 들이밀고 상품성 개선이고 뭐고 신경을 안 쓴다고요. 그런데 한국 GM이 이번에 이 공식을 트릭스로 깨버린 겁니다. 트릭스랑 트레일 블레이저를 통해서 어떤 차가 잘 팔리는지 그리고 이런 차들은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해버렸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트릭스가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여론과 판매량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전략부터 시작해서 어떤 전략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펼쳐야 할지 진짜 장기로 치면 차와 차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과 전략으로 임팔라 같은 차가 들어왔다면 판매량이 K8만큼은 나왔을걸요. 왜 진작 이렇게 못했냐 답답할 수도 있는데 당연합니다.
몇 년 전, 아니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국 GM이 가지고 있는 카드란 조건이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실패에 대한 학습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상태였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GM 본사도 별로 의지를 안 보이더니 한국의 생산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흑자 전환도 생각보다 빠르게 해가는 것 같으니 투자의 가치, 신경 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이번에 학습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릭스 신화로 시작된 차세대 전략이 이코녹스 정도는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 좋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코녹스가 나와준다? 그러면 이제 스포티지랑 소렌토까지 비교되면서 판매량 싸움을 이어나갈 겁니다. 여기서 또 쉐보레가 가성비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트릭스가 현재의 조건으로 판매량을 성장시키고 트레일 블레이저가 이걸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좀 더 쉽게 질문하자면 트릭스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국내 생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조건이자 필수 조건입니다. 문제는 이코녹스는 아직 어디서 생산될지를 모릅니다. 국내 생산이면 대박 조건을 다 갖추게 되는 건데 해외 생산이라면 글쎄요. 트릭스 전략대로라면 이코녹스가 풀체인지로 크기가 커지면서 가격은 스포티지랑 비슷하거나 저렴해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크기가 커진 덕에 스포티지를 넘어서 소렌토까지 판매량 간섭을 줘야 할 텐데 국내 생산이 아니라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은 겁니다. 만약 해외에서 생산돼서 국내에 수입 판매되는 구조라면 미국이나 멕시코 같은 곳에서 생산된 후에 바다 건너오는 차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부품값부터 시작해서 보험료까지 불리해지죠. 멕시코 생산이라면 그나마 낫습니다. 인건비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폭스바겐 제타 같은 차들도 멕시코 생산인 덕에 초기형 모델은 가성비 판매가 가능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다면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트릭스만큼 가성비를 기대하기가 그리 쉬운 조건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순간 선택의 폭도 굉장히 제한적인 거고요. 수입되어 온다는 조건 때문에 어디선가 가격을 맞추기 위한 조치가 들어갈 겁니다. 옵션을 빼거나 재질이나 만듦새에서 차이를 두겠죠.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하나는 트릭스 신화로 이코녹스까지 부활시키는 겁니다. 해외 생산이라도 한국이 가격만 맞으면 잘 팔리는 시장이라는 걸 알았으니 이참에 트릭스 신화를 이어가면서 점유율까지 확 올려보자는 전략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이코녹스는 계속 실패의 아이콘으로 가버리는 거죠. 미국 판매량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한 차입니다. 딱히 이코녹스가 중요한 차가 아니라면 현행 모델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진짜 베스트는 한국에서 생산을 하는 건데 만약 해외 생산이더라도 가격을 그렇게 터무니없게 책정하긴 힘들 겁니다. 트릭스도 3기통 엔진이라는 핸디캡을 가격이 많이 상쇄시켰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덕에 여론도 좋아져서 3기통 엔진에 대한 불신 같은 것도 많이 해소됐다고 보고 지난 몇 년 동안 쌓여온 쉐보레 브랜드에 대한 낮은 기대치도 트릭스가 불과 2개월 만에 거의 완벽하게 상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코녹스 하나로 망치고 싶을까요? 그러기는 쉽지 않을걸요. 소형차의 성공과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가 보통 차를 한 번 사면 대부분이 그 브랜드에 머무릅니다. 첫 차로 샀던 내 차가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 차에 대한 기억도 좋아요. 그러면 그 고객은 브랜드의 충성 고객이 되는 거고 소형차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비싼 대형차까지 구매를 하고 회사는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요. 자동차 회사의 가장 이상적인 고객 관리가 이런 거고 그래서 서비스 센터나 영업사원들의 응대 방식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트릭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실제로 쉐보레의 고객이 되는 숫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일 블레이저까지 가세하면 이 좋은 여론이 훨씬 커질 거고 충성 고객도 그만큼 확 늘려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걸 발로 차버린다? 이건 거의 철수하겠다는 소리 아닐까요? 아마 파워트레인은 1500cc 언저리 4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이 주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스포티지 1.6 터보 가솔린 모델 가격이 2,474만원부터 3,880만원입니다. 이 가격대를 생각하면 국내 생산이든 해외 생산이든 트릭스만큼 많이 팔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시작 가격이 2,200만원부터 풀옵션 모델은 3,500만원 선을 안 넘기지 않을까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 현대기아차도 문제지만 토리스는 진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코녹스까지 이렇게 나와준다면 올해부터 최소 3년 동안은 한국 GM의 반란이 굉장히 매서울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